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글거리는 그릴에 구운 마시멜로가 된 기분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항상 고온과 싸워왔습니다. 고대에도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몇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중 일부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더위로부터 스스로를 구했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차가운 음료에 얼음을 넣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는지 들어볼 준비하세요. 얼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페르시아인들이 얼음 저장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페르시아의 사막에서 사람들은 음식이 녹아 엉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독창적인 페르시아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물리학 기술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멋진 구조물을 야크찰이라고 불렀는데요. 기본적으로 얼음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음 구덩이는 일반적인 냉각기가 아니라 비밀 지하 냉장고와 같은 거였어요. 겉보기에는 돔 모양의 진흙 벽돌 구조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색이었습니다. 이 얼음 구덩이에는 마법처럼 작동하는 증발 냉각 시스템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사막이 식어가는 밤이 되면 복사 냉각 효과를 이용했어요. 얇은 층에 물을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참호를 설치했죠. 물이 얼어붙어 사막의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정사각형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이 시원한 참호에서 녹은 얼음물을 모았다가 밤에 다시 얼려서 사막의 자연적인 한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쿨링 효과를 더하기 위해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관 공간을 가리기 위해 벽을 만들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람을 잡아 얼음 구덩이로 바로 보내는 베기르라는 환상적인 바람 잡는 장치도 설치했어요. 신선한 공기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죠. 그들은 심지어 근처 산에서 얼음구덩이와 집으로 물을 가져오기 위해 콴츠라고 불리는 복잡한 수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크찰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대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란의 몇몇 멋진 사람들이 이 고대 냉각기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놀라운 장소를 방문해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천재성을 직접 목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집중해 볼게요. 윈드캐쳐가 단순히 얼음 조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냉각 시스템으로도 작동한답니다. 과거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현대의 이란, 이집트 및 중동 지역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기발한 건축물이 유행했어요. 자연풍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층의 구멍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탑과 같은 구조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구멍은 바람을 위한 마법의 포털과도 같았습니다. 상쾌한 돌풍을 포착해서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 바로 안내했어요. 기본적으로 천연 에어컨이었죠. 바람은 우아하게 아래로 흐르며 건물을 통과하면서 땅을 식혔습니다. 비결은 디테일에 있어요. 타워의 높이, 측면수, 구멍, 내부 블레이드의 위치 등 모든 것이 풍력타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이러한 바람막이 덕분에 고대 사회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집안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 느낄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은 종종 이 멋진 바람개비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잊지 마세요.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사한 구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에서 바람개비 발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바람개비가 가장 많이 발견된 도시는 이란의 야즈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에어컨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천공 이중 외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타공 스크린으로 건물을 꾸민다고 상상해보세요. 건물 외관은 멋지게 꾸미고 내부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이 천재적인 기술은 첫째, 자연광을 산란시켜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햇빛을 차단합니다. 또한 스크린은 전문가처럼 그늘을 만들어 건물 내부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요. 집안의 자연스러운 햇빛 가리개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크린을 외벽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는 산뜻하고 몽환적인 복도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건물의 우아함도 더할 수 있죠. 이러한 구조는 잘리라고 불려요. 예를 들어 인도의 자이푸르의 나평균 기온은 37.7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물은 생명의 은인이죠. 잘리는 시멘트, 흙, 나무로 만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인도 건축에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적 상징이에요. 장엄한 타지마할과 델리의 웅장한 레드포드와 같은 상징적인 역사적 건물에서 그 매혹적인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건축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대 건축계를 뒤흔들고 있고 그 매력은 전 세계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도 장식이 있지만 단면을 보면 바깥쪽은 더 크고 안쪽은 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벤추리 효과가 물리학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해요. 공기가 좁아진 통로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져 건물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빠른 속도로 부는 공기는 압축되고 압축이 풀리면 냉각되죠. 마슈라비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나무 격자 또는 스크린입니다. 이 경이로운 장식은 창문 블라인드와 비슷해요. 하지만 단순히 예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기능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햇볕을 차단하며 신선한 공기와 빛이 들어오게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물, 모래 또는 젖은 지프로 채워진 항아리를 디자인에 추가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구멍을 통과하면서 화분의 다공성 표면을 통과해요.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공기가 냉각됩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저비용 기술이죠. 친환경적이며 전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을 혼합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알바하르 타워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며 건물 내부에 그늘을 제공하는 2,000개가 넘는 육각형 패널을 상상해보세요. 수분 증발은 고대인들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비밀 무기였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출입구에 젖은 매트와 커튼을 걸었어요. 공기가 그 사이를 통과하면 차가워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죠. 고대 건축가들은 공기 흐름을 극대화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차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시원한 공기는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고대 로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목욕탕은 당시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편안한 목욕을 하는 등 커뮤니티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죠. 프리지다리움은 로마 목욕탕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였어요. 로마인들은 칼다리움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이 거대한 수영장으로 달려가 긴장을 풀었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었어요. 그들은 화산암의 아늑한 주거지를 만들어 지구의 자연적인 냉각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는 지역 전통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여 경이로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는 1913년 약 57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자랑합니다. 한편 아프리카의 무더위 기록은 1913년 튀니지 캐빌리에서 37.95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1년 8월 시칠리아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이 48.8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영국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어요.